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출문제 81회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회는요. 동강이라는 회사고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단기 회계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우리 K랩 프로그램 사용해서 여러분들 실무시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전제는요.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왔던 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문제 1번입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소미은행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너무 간단한 부분이죠. 어디에서? 거래처 등록에서 우리가 지금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탭에 여러분들 추가로 입력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0일에 기출문제 DB를 다운받으시면요. 여러분들 3교시 파일에 텍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게 되어 있죠. 수험번호는 이 하나와 나머지가 다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에는 5422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 A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 문제였죠.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실 거고요. 자, 소미은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기관 탭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8004 소미은행. 자, 얘는 보통 예금이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네, 문제 1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 다음과 같다. 다음과 맞게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 혹은 삭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가요. 외상매출금, 두 번째가 선급금, 세 번째가 미지급금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거래처 2개, 1개,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잔액만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일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할 겁니다.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지급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외상매출금이었습니다. 외상매출금. 자, 세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됐죠. 어떤 거? 그림전자와 한해상사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연목상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 우리가 지금 답이 아니야. 그럼 삭제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삭제 버튼 있습니다. F5를 누르셔도 돼요. 삭제를 해서 삭제를 할 거고, 그림전자가 얼마였냐? 750만 원 맞고요. 한해상사는 얼마였어요? 230만 원입니다. 자, 금액을 수정하시면 되죠. 자, 차액이 있었는데요. 차액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선급금입니다. 자, 선급금은 오른쪽에 보면 아무런 거래처가 없고요. 차액이 있어요. 우리가 코드에다가 F2를 눌러서 연못상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52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차액 사라졌죠. 자, 마지막입니다.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은 두 개가 있었어요. 누림전자와 나눌상사가 있었는데, 자, 나눌상사만 있네요. 자, 금액이 225만 원 맞고요. 자, 그럼 하나가 없잖아요. 추가해 줄게요. F2키 눌러서 누림전자 되겠습니다. 금액은 350만 원. 자, 그럼 여기도 차액이 사라진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마무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요. 제조공장 종업원의 회식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300만 원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제조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
손익계산서 있어. 손익계산서는 800번대 코드를 쓰고 제조는 500번대 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다르죠. 자, 이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익계산서에서 이 800번대에 복리후생비 300만 원을 빼고요. 이걸 어디에 넣어? 제조원가명세서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3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일단 손익계산서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갔어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요. 자, 복리후생비 여기 3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손익계산서 거 아니야. 어디 거야? 원가명세서 거야. 삭제할 거예요. 삭제. 자, 그 다음에 나가기 할게요. 자, 어디 들어갈 거냐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F1을 눌러서 복리후생비 얼마? 300만 원. 자, 추가로 넣어줍니다. 자, 뭐가 바뀌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부분의 금액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원가명세서에서 이거 얼마 주고 만든 거야 매출원가, 제조원가를 만들어서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11번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갈 거예요. 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어디에 나오냐? 제품 매출원가에 나옵니다. 자, 제품 매출원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1억 8,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방금 본 게 얼마였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기분 원가명세서에서 보면요. 1억 8,800이에요. 우리가 300만 원 더 넣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조회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얼마로? 이 부분을 얼마로? 1억 8,8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나온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자, 이 부분 확인 눌러주시면요. 여러분 단기 순이익 바뀌는데 자, 이 부분 바뀐 부분 확인하시면 마무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좀 어려웠던 문제지만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기분 원가명세서,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가더라? 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 들어가더라. 자, 이 부분만 알았더라면 쉽게 풀 수 있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번을 마무리할 거고요. 자, 문제 2번에 일반 점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8월 30일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회의실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이 비딩 청소원 김갑수 씨한테 청소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원천징수세액 완전히 무시할 거고요. 일용직 신고를 할 거라고 하네요. 자, 일용직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어떤 거?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 이 부분 작급이에요. 자, 그리고 이 회사 영업부의 회의실을 청소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죠. 800번대 코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 전표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7월부터 9월이고요. 부가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만 원, 부가세 대급금 1,764만 원으로 확정을 하고 환급받을 부가세가 419만 원입니다. 자, 얘는 미수금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언제 나오는 건가요?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예수금은요. 매출을 할 때 발생을 해요. 매출. 자,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요. 매입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매출을 하면 이 차변에 와요? 대변에 와요? 얘는 대변에 오는 항목이고요. 개정 과목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을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차변에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인데 자, 매출세액은 1,345만 원. 매입세액은 1,764만 원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많아. 그럼 부가세를 납부를 하나? 아니죠. 이 차액 부분만큼 어떻게 환급을 받아요.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어디다 쓴다?
우리가 상계 처리할 거니까 차변으로 보내줄 거고요. 부가세 대금 원래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주면서 없앨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되냐? 환급받을 부가세가 되는데 이게 419만 원이죠. 문제에서 미수금 계정 과목 써라고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차변에 미수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세요, 이런 친절한 전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환급받을 것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신제품을 개발하고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자, 특허권 자산이죠. 어떤 자산이죠? 무형 자산입니다. 자, 무형 자산이든 유형 자산이든 재고 자산이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 어떻게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수료라고 나왔지만 우리 이거 동그라미 친다 안 친다? 안 칠 겁니다. 왜냐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 220만 원 보통 예금으로 취급했습니다. 무형 자산으로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자, 수수료 비용 아니다라는 게 또 한 번 나왔어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차변의 특허권,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품 매출처인 수미마트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이 조기에 회수가 돼서 매출 대금의 2%를 할인했어요. 자, 그럼 어떤 할인? 매출 할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을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 돈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 자, 대변에 왜 받았어? 외상 매출금 때문에 받은 거야. 자, 그런데 2% 할인해줬기 때문에 2,500만 원에서 곱하기 2% 한 금액 얼마? 30만 원은 뭐가 된다? 차변에 매출 할인이 되는데요. 매출 할인을 검색하면 상품, 제품 많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제품 매출처이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계속 제품을 제조해서 만드는 회사죠. 제조기업이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 할인 제품으로 꼭 선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어디에 거셔야죠? 외바지 선미에서 외상 매출금에 걸어주셔야겠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기여형. 자, 퇴직금 두 개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자, 기여형이 가장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불입할 때마다 바로 뭘로 한다? 퇴직급여로 계상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월분 퇴직급여 1,400만 원인데요. 영업부가 600, 제조부가 800이요. 영업부는 그러면 800번대 퇴직급여 써. 제조부는 500번대 퇴직급여 사용하면 되겠네요. 당사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무조건 보통예금 나갈 거고요. 차변에 영업부에 제조부에 따로따로 퇴직급여 여러분들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고 600만 원, 8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이죠. 자, 국민은행에 받으러 매출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비용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받으럼 갖고 있어. 이게 만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거 보통 할인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너무나 간단하게 나 만기 돼서 은행 갖다 줬어. 그럼 은행에서 당연히 이 현금과 어음을 바꿔주는 그런 수수료 비용을 받거든요. 왜냐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수수료 비용 현금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6개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문제 입력할게요. 자, 잡급은 800번대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이고요. 자, 현금 대신 출금 전표 사용해서 잡금만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올 거고요. 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올 거예요. 이 금액이 좀 더 많았죠? 자, 그리고 나서 차이 나는 부분, 우리가 환급받을 부분이었죠.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라. 특허권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수수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220만 원이네요. 네, 금액이 220만 원이죠. 3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자, 먼저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1,47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변에 여러분들 차변 대변 어떤 거 먼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었고 거래처가 수미마트였죠. 자, 근데 이 금액은 원래는 우리가 받을 돈 1,500만 원이었어요. 네, 2% 할인해 준 가격이었죠. 차변의 매출 할인이었고요. 자, 매출 할인은 이게 제품 매출로 인해서 발생했던 할인이기 때문에 406번 제품 매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12월 24일입니다. 자, 차변에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여러 개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600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퇴직급여를 또 검색을 하면 500번대가 있죠. 제조원가 거. 자, 이 금액이 얼마냐? 8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요. 자, 이게 다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1,400만 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마지막 12월 30일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입니다. 자, 이게 4,500원. 자, 대변에 현금이고요. 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출금 전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LC에 의해서 제품 1,300만 원을 납품하고, 자, 납품했다는 거 매출했다라는 얘기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요. 대금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자, 그럼 돈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외상이다. 자, 이 가로에 있는 이 부분이요. 지금 외상이야. 나 아직 돈 못 받았어. 이 말을 지금 길게 늘려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때 유형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자, 영세율이잖아요. 그쵸?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번에 영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 1,300만 원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간판 제작 대금 440만 원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50번대에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에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이 간판을 제작한 거 자산 뭐가 있어요?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40만 원을 부가세랑 나눠보면 나누기 1.1하면 공급가액이거든요. 그럼 400만 원이 공급가액, 40만 원이 부가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요.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 원, 매각년도에 감가상각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작성일자가 10월 11일인데요.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해서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자, 매각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팔아버렸어요. 자, 이런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우리 기본 분계가 있었잖아요. 기본 분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기본 분계. 자, 이렇게 해볼까요? 차변과 대변을 나눠볼게요. 자, 차변과 대변을 나눠볼 거고요. 자, 일단 대변 먼저 작성을 할 거죠. 차량 운반구 얼마? 이게 지금 우리 장부가액, 취득 원가예요. 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받으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10만 원. 왜? 여기가 지금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변에, 자, 이거 지금 내가 돈을 받았어 못 받았어? 외상매출은 돈 못 받았어요. 미수금이고요.
이 금액이 얼마? 부가세 포함한 금액까지 받아야 되니까 11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을 팔면 짝꿍도 같이 간다고 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이 금액이 지금 32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변이 부족한지 대변이 부족한지 봐서 차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여러분들 분개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론에서 실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그래서 유형 자체가 11번에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차변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요. 880만 원을 인식하시며 차변과 대변 금액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이 중개 수수료 1,500만 원을요.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당사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뭘 사려고 수수료가 나간 거죠? 토지를 사기 위해서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간 수수료다. 그러면 토지 구입한 가격에 모두 다 포함시킬 거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토지는 면세잖아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떤 거? 54번에 불공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뭐야? 토지로 분개할 거기 때문에 불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는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돼요. 어차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1,500만 원에서 부가세 10% 150만 원이죠. 합해서 토지 1,650만 원. 대변에 수표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했죠. 당자 예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판매했어요. 자, 매출이에요. 매출했고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보니까 16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카드 매출 뭐야? 카과라고 17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65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개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는 제품을 매출했고 부가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차변에는요. 우리가 제품을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 받은 거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시면 되고 대신 얘는 카드 회사가 어디냐? BC카드죠. BC카드로 꼭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분개할 때 혼합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마지막 문제고요. 먼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6번에 지금 이 전자 계산서 부분이 오류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봐주시거나 혹은 저희 카페에 기출문제 지금 압축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에서 A형, 유형의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부문 공장 직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필요한 자, 그럼 우리 뭐 샀냐면 쥐눈이 콩. 쥐눈이 콩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콩을 샀어, 콩.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콩을 샀습니다. 자, 왜 샀어? 직원들 먹으려고. 우리가 이거 콩 만들어가지고 막 두부도 만들고 콩무침도 해주고 하려고. 자, 그러면 직원들이 먹을 건데 어떤 직원들? 공장 직원들. 자, 복리후생비인데요. 제조에 관련된 복리후생비 500번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금은요. 다음 달 말에 지급했어. 지금 했어 안 했어? 못했습니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인가요? 우리가 원재료를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대신 미지급금 쓰시면 되고요.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자, 보시면은 12월 5일이고요.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계산서예요. 자, 계산서는요. 53번의 유형 면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35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3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부분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6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영세율 매출이었죠. 7월 13일. 자, 영세는 12번입니다. 자, 제품을 매출을 했고요. 1,300만 원. 자, 거래처가 핀 인터내셔널.
자,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의 1번 선택하실 거고요. 영세율 구분해서 F2를 눌러서 자, LC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했어요. 3번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7월 15일. 구입했죠. 전자세금계산 수취했습니다. 자, 51번의 과세 매입이고요. 자, 이때 간판이었죠. 간판입니다. 400만 원의 부가세가 440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이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은 공급가액, 부가세가 4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가 알리다 광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그 다음 분계는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로 하랬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우리가 비품으로 처리할 거고요. 자, 대변에는 아직 돈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10월 11일입니다. 자, 유형은요, 우리 차량 매각한 거죠. 차량 매각. 자,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토스 중고자동차에 매각을 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분계 무조건 혼합입니다. 자, 이 차량 매각 무조건 혼합이고요. 대변에 차량 운반군데 이게 지금 500만 원짜리였고요. 자, 그 다음 차변에 얘 짝꿍 208번이었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1에서 209번이 차변에 나오죠. 네, 차변에 209번 금액이 얼마냐면 자, 얘가 32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자, 차변이죠. 미수금 얼마? 110만 원.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차변이 부족해. 그럼 차변에 나오는 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80만 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토지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불공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자, 불공 토지라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별도고요. 자, 부동산 컨설팅의 수수료 준 부분이었죠. 자, 불공제 사유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공제 사유는 자, 얘가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 받았죠. 그 다음에 분계를 보도록 하면 분계를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토지. 자, 대변에 돈 어떻게 줬어요? 당자 수표 발행해서 줬죠? 당자 예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되겠네요. 11월 12일. 카드로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카과. 자, 제품 매출한 거고요. 자, 150만 원의 부가세 별도해서 165만 원인데 자, 카드 과세 같은 경우 입력할 때 공급 대가,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입력하면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잖아요. 165만 원을 공급가액에서 치고 엔터를 누르면 공급가액이 150, 부가세가 15만 원이야 알아서 나누어 줍니다. 자, 거래처는요. 부산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BC카드로 할 거고 자, 분계 어떻게? 저는 카드 4번으로 할게요. 카드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 그 거래처에 BC카드로 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자,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53번에 면세입니다. 자, 뭐 쥐눈이 콩이라고 했나요? 네. 자, 콩을 샀고요. 자, 얘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자, 거래처가 콩콩 세상에서 전자계산서였어요. 1번 여고요. 분계를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제조죠. 그래서 500번대 사용할 거고요. 대변에 돈 아직 안 줬다라고 했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진주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50만 원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실제 내용은 제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이다. 자, 8월 19일 날 일반 전표에 가볼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다? 계약금. 계약금은 뭐죠? 선수금 먼저 받은 거죠. 자, 외상매출금 선수금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 복리후생비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자, 회사 부담분은 뭐예요? 맞아요. 500번대에 복리후생비가 많은데 종업원이 부담한 건 뭐죠?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직원 급여에서 반 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반 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54만 원을 나누기 2로 하면 27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7만 원이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예수금으로 27만 원이 차변에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4번, 우리가 문제 4번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8월 9일과 9월 10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8월 9일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9월 10일 전표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리후생비 54만 원 되어 있었는데 54만 원이 아니고 얼마? 27만 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뭐가 돼요? 예수금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27만 원.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 대변에 현금을 현금인가요? 대변에 현금 맞았나요, 여러분? 자, 보면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문제.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이 300만 원이 부족했대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겠죠. 원인을 찾으니까 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네요. 결산일자로 회계 처리할게요. 일반 전표에서 하시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입력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제품이 되겠네요. 왜냐면 제품이 부족한 거야. 어디 갔나 봤더니 기부한 거니까요. 자, 비용이 차변에 오는 게 맞죠.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제품인데요. 대변에 재고자산이 오면 원재료, 제품, 상품, 자, 이런 것들이 오면 정규에서 뭐 눌러라 라고 말씀드렸죠.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 꼭 눌러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요, 외화 외상 매입금이 있대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 얼마야? 297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안화 중국 돈이니까 이게 지금 165원입니다. 그럼 나누기 할까요? 나누기를 하면요, 18,000 위안이 돼요. 중국 돈으로 18,000위안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곱하기 165를 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현재 이 환율은 계속 바뀌니까 어떠냐고 봤더니 170원이야.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죠? 5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5원을요, 오른 것만큼 우리가 또 외상매입금 더 잡아줘야 되거든요. 18,000위안을 곱하면 우리가 9만 원만큼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외상매입금이 뭐야?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꼭 걸어주시고요. 이게 얼마냐면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이게 결산일 현재 환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산 입력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에서 손실 봤어요. 우리 외화 환산 손실 9만 원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감가상각비인데 이거 자동 결산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빠르니까 자동 결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계, 차량, 비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기계만 제조이고요. 나머진 영업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하실 때요, 기계만 제조에, 그 다음 차량 운반과 비품은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해야죠. 우리가 수동과 자동이 있을 때는 수동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12월 31일입니다. 자, 결차 결대로 하셔도 되고요. 차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는 결차 결대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기부금이죠. 기부금 300만 원어치 제품을 제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대에 이게 제품입니다. 자, 대변에 제품이 나오면 저기에서 꼭 8번 눌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 차변의 결차에 외화 환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결대외 외상 매입금인데
거래처 코드가 헤이바오라는 곳이었어요. 9만 원 더 증가, 우리가 9만 원만큼 더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자동 결산으로 한번 하도록 했죠. 자,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1월에서 12월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제품에 관련된 거예요. 제품에 관련된 거고요. 이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있네요. 자,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였어요?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 자, 그럼 여기에다가 4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나머지 차량과 비품은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죠. 쭉 내려가시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4번에 나오고요. 여기 아래에서 우리가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죠. 자, 이 금액이 375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 96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결산자료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F3 눌러서 전표 추가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예. 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 결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 3번을요. 자동 결산으로 안 하고 난 수동 결산으로 하고 싶다. 12월 31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여기 나와 있죠.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제조원가에 4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두 개 더한 금액으로 쓰셔도 돼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 적어주셔야 되는데 207번이 기계장치의 다음 코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다음 코드가 209번, 비품의 다음 코드가 21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회하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관리비에 지출한 송호품비 얼마니? 자, 1월부터 6월까지 월을 알려줬네요. 그러면 월계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월계표에서 송호품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월계표에서 자, 1과 월인데 똑같죠?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려면 월로 클릭을 하고 자, 쭉 내려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자, 송호품비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42만 5천 원 되겠네요. 자, 정답 42만 5천 원입니다. 자, 두 번째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정기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유동자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조회를 할 건데 3월 말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3월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유동자산이죠. 자, 유동자산이 이만큼입니다. 자, 이게 단기 거, 이게 정기 거예요. 그럼 단기 거에서 정기 걸 빼는 거죠. 5억 정도에서 3억 1,300 정도를 빼면 자, 정답이 얼마냐면 1억 9,416만 원 되겠습니다. 자, 3번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 금액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 매출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공급 가액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기 확정 4월에서 6월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4월에서 6월을 조회를 하면 되죠.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과세 표준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금액 첫 번째 1번부터 9번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매출이거든요. 매출의 합계 9번에 있는 거 1억 2,552만 6천 원을요. 여러분들이 과세 표준으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볼까요? 자, 1억 2,552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1회 기출문제 실무 부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